한국, 그게 어디예요? 한국은 그저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LA의 한 잡지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인테리어 전문 잡지 스페이스라이트의 에디터로 주로 예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날을 말이죠. 2023년 여름, 캘리포니아는 기록적인 산불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피해 상황이 속속 보도되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멀리 있는 재난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저를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리사, 산불 취재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대신 현장을 다녀올 수 있을까? 이전에도 위험한 환경에서의 취재 경험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산불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은 제 욕망에 금세 묻혔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제 커리어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게요. 사무실을 떠나 산불 현장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소와 다름없이 햇살은 눈부셨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자 점차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은 연기와 회색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길의 기운이 도로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리는 경고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기사에 좋은 자료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가들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고 뜨거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었고 주변의 소방대원들과 주민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취재에 필요한 사진과 메모를 준비하며 저는 프랑스산 고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패션 아이템처럼 여겨졌던 마스크였지만 이곳에서는 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는 숨쉬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금세 제 폐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지?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점차 저는 기자로서의 임무보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량으로 돌아가 대피를 시도했지만 도로는 이미 연기에 뒤덮여 시야가 1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먹통이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연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도로는 꼬불꼬불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물과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제발. 속으로 외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차량 경적을 울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산 마스크를 쓰세요. 숨을 쉬게 될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제게 닿았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마스크를 착용하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단 몇 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건 제가 불신하던 그 물건, 바로 한국산 마스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한눈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불길은 이미 거대한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재와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길은 새롭게 번져나갔고 대피하려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잖아. 저는 차량에서 내리며 장비를 정비했지만 곧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단지 취재의 연장선으로 느껴졌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산 고급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스모그 정도를 막아줄 고급 방진 마스크였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코끝에 맵싸한 냄새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를 통해 스며드는 연기가 폐를 짓누르듯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마스크로는 부족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목이 따가운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연기는 마치 손에 잡힐 듯 짙게 퍼졌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차를 몰아 이동하려 했지만 도로는 이미 잿더미와 부서진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내며 방향을 알려주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불길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제가 있는 곳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만 가득했습니다. 바람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더 많은 연기를 제 쪽으로 몰아왔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공기는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차량 내부도 연기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뜨거움과 가슴의 답답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조건 벗어나야 해. 저는 핸들을 잡고 좁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같은 길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불에 타 쓰러진 나무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싶었지만 멈춘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마스크는 이미 연기를 차단할 수 없었고 입을 막은 손수건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따금씩 기침이 터져나오며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때부터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갈 수는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성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차량 내부의 온도도 급격히 올라가 시트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차량 경적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불길과 연기뿐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불씨가 바람에 실려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제발. 그 순간 차창 밖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의 불빛 같기도 하고 저의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 들려오는 사람들의 외침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버티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제게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연기로 희미하게 보이던 모습은 곧 명확해졌고 저는 구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와 차문을 열고 제게 한국산 마스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한순간 제 얼굴에 씌워진 마스크는 놀라울 정도로 공기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폐를 짓누르던 연기는 사라지고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저를 차에서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저는 비로소 연기와 불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져온 한국산 마스크와 그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재난의 중심에서 저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힘과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목은 따가웠고 눈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먹통이고 휴대폰 신호마저 끊긴 상황에서 도로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량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며 숨을 쉴 때마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프랑스산 고급 마스크는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고 공기의 무게는 점점 더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저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연기 속에서 생긴 환영이라고 생각했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지는 외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소방구조대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바로 제 쪽으로 다가오는 구조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기로 뒤덮인 현장을 천천히 걸으며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차 창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연기와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눈에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세요.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한국산 특수방진 마스크입니다. 한국산 특수 마스크라는 말에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자마자 제 호흡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앞에로 들어오는 공기는 깨끗했고 뜨거웠던 목구멍이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 쉴 수 있게 만든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마스크입니다. 방진과 방독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소방구조대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장비죠. 그들은 저를 부축해 차량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제 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안전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한 대원은 잠시 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런 재난 현장에서 일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스크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산 기술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대원들은 저를 더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구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의료지원팀과 추가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점검하며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적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하자 대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지만 이건 기술과 협업의 힘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어디서든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죠. 그들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단지 그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사용하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작은 마스크가 내 생명을 구했구나라는 생각에 감격했습니다. 구조 후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저는 구조대원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마스크는 단순한 보호 장비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마스크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순간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구조대원들조차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에 머물며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제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의 구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한국과 그 기술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동안 저는 구조 당시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연기와 불길로 가득했던 현장에서 제 목숨을 구한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헌신과 함께 그들이 사용한 한국산 마스크와 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강력할 수 있다니. 병원 관계자는 한국산 마스크의 성능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한국에서 소방대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진 및 방독 기능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연기 흡입인데 이 마스크는 미세 입자와 독성가스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어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견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산 제품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신뢰보다는 유행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나라였죠. 그러나 제 목숨을 구한 이 마스크는 그러한 편견을 단번에 깨부쉈습니다. 회복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과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과 K-POP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재난구조 방제 기술,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방장비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여러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한 구조대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기술과 장비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마스크는 한국에서 개발한 건데 전 세계에서 화재 현장의 필수 장비로 쓰이고 있어요. 저희 팀 모두 이걸 믿고 있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제품과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와 이미지로만 제품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성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처음에는 정말이야? 한국산 마스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며 의아해했지만 제 경험담을 듣고 나서 한번 써봐야겠어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잡지사의 동료들과 함께 한국 기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취재 차원이 아니라 한국 제품과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탐구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방제 기술, 재난 대비 시스템, 환경보호 장비 등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그것은 제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철학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또한 제가 941생으로 살아남게 해준 한국산 마스크의 제조사에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제게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제가 몰랐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구하는 기술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든 한국산 장비를 믿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브랜드나 기술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을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마스크는 제게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계기였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준 도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스크가 구한 것은 단지 제 목숨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까지도 구해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은 기술이 단순히 좋은 제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을 구하며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한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험을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하고 이를 잡지에 기고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이죠. 이 글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구조는 단지 제 목숨을 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통해 기술이 가진 진정한 힘과 가능성을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구조 현장에서 저를 구해준 모든 소방대원과 그들이 믿었던 한국의 기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손길과 기술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감동적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한국의 기술은 제게 이 메시지를 남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